자, 여기 28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이제 쌤이랑 공부를 할 게 뭐냐? 나머지 정리랑 그 다음에 인수 정리. 요 두 개를 이제 쌤이랑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이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중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렵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근데 개념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와, 이거 좀 헷갈리는데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되게 직관적이거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가 그냥 별거 아닌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걸 공부하시면 안 되고, 자, 쌤이 오늘 가르쳐 드릴 이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항식을 우리가 추론하는 거거든. 이걸 할 거거든요. 다항식 추론. 그래서 다항식 추론이 모의고사, 여기 응용도전에도 있는데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4점짜리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제 고1 친구들은 올해 이제 6월 달에 모의고사를 볼 텐데 3월 달에 보는 거는 중학교 전범위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죠? 수학은. 근데 이제 6월 달 모의고사 보고 9월 보고 그 다음에 11월 보고 할 건데, 이 다항식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 자, 그럼 볼게요. 필기를 좀 하고 갑시다. 필기를 좀 하고 가봅시다. 자, 그 밑에 여백 있죠? 밑에 여백 있으니까 거기다가 정리를 좀 하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항등식이라는 걸 배웠거든. 그래서 항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미정 계수를 찾는 것이 결국 항등식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미정계수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항상 등호가 성립하게 만드는 문자다 라고 쌤이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이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그 방법을 쌤이 미정계수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배운다고 했고요. 요거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수치 대입법.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하니까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계수 비교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는 계수 비교법이 있다. 요 얘기를 했을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게 이제 뭐냐면 나머지 정리죠. 그리고 인수 정리거든. 근데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공부를 해봤을 테니까 내가 이거랑 이거를 같이 설명을 할게요. 자,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얘는 교과서에선 이렇게 얘기를 해. 나머지를 구하는 법이다. 그냥 이렇게 서술을 해요. 근데 저 단어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어, 교과서에. 그게 뭐냐면 직접 나누지 않고예요. 알겠나요? 직접 나누지 않고. 그럼 나머지 정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니네가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직접 나누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남아있으면 돼.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나눗셈이라는 거를 가지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는 앞에서 다 배운단 말이야. 다항식의 연산. 우리는 건너뛰긴 했지만. 됐니? 근데 뭐 알죠? 그냥 직접 나눗셈 해가지고 나머지 나오는 거. 됐니? 근데 그럼 이런 거야. 직접 나누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교과서에 써져 있으면 그럼 뭘로 구하냐 이거거든? 그거를 이해하면 돼. 직접 나눈다라는 방법을 안 쓰고 다른 방법을 써서 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입니다. 이게 쌤이 주장하는 나머지 정리의 정확한 의미예요. 됐나요?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정계수법이라든가 수치대입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그게 뭐야? 나머지 정리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그러면 인수정리는 뭔데요? 자, 인수정리의 교과서 얘기를 먼저 써드릴게요. 인수정리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FA가 0일 때 요걸로 출발합니다. 그럼 이런 거죠. 어떤 다항식 fx에다가 내가 a라는 값을 대입을 했어요. 그럼 대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0인 거지. 됐니? 그러면은 그 0이 나왔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 첫 번째, 이 친구는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교과서에 서술이 돼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져요 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fx가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x-a를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라고도 얘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나머지 정리의 목적은 뭐였냐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즉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이게 나머지 정리였어. 그러면 인수정리는 뭐냐?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정해져 있죠. 뭘로? 0으로. 됐니? 그럼 이런 거지.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였는데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0으로 고정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뭘 가지고 푸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텐데, 자, 결론입니다. 이거 두 개 중에서 누가 중요하냐? 라고 얘기하면 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 인수정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수정리의 목적은, 정확한 목적은 바로 인수를 찾는 겁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인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인수를 찾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다항식이라는 친구는 전부 인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다항식이라는 친구는 인수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 그러면 그 인수를 찾는 방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찾는 방법이 바로 뭐인 거예요? 인수정리다 라는 뜻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쌤이랑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몇 가지 표현들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표현들을 좀 정리하고 올게요. 첫 번째, 자, 어떤 다항식에 대해서 만약에 F2가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그냥 다항식이 F2가 3이다 라고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두 가지 의미의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함수값이 3이다 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예요. 뭐 이거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도 2차 함수, 1차 함수 이런 거 배웠을 때 fx가 주어졌을 때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y 값이 3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함수값이 3이다 라고 읽는 게 첫 번째야. 자, 근데 두 번째 잘 봐. 이 친구가 다항식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fx가 다항식이다 이런 전제가 있으면 이거 말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거든? 그 한 가지 의미가 바로 뭐냐? 얘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바로 3이다.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됐나요? 이걸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거구나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응용을 해볼게요. 잘 봐. 그럼 만약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F2가 0이야 라고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요. 두 번째는. 됐나요? F2가 0이다. 그럼 F2가 0이라면 이 친구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 fx가 누구를?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인수로 가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x-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를 인수로 가지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냥 다른 식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쌤이 가르쳐 드리는 게 뭐냐면
식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연습부터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할게. 자, 만약에 f라는 함수가 3차례 됐니? 자, 그러고 나서 니네한테 이렇게 준 거야. f2, f3, f4다 라고 이렇게 주고요. 0이다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합시다. 됐나요? 그러면 이 정보를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fx를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 이 친구는 최고차항계수 미지수 모르니까 k라고 잡으시고 그 다음에 f2가 0이고요. f3이 0이고요. f4도 0이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2를 대입했을 때도 0, 3을 대입했을 때도 0, 4를 대입했을 때도 0인 거지? 됐니?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쓰는 거야? x-2, x-3, x-4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이게 기본이야? 알았죠? 안 적고 있으면 안 돼요. 책에 없어요. 알겠지, 정민 씨? 정신 바짝 차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쌤이 개념 수업할 때는 대부분 책에 없을 겁니다. 알았죠? 됐니? 네. 재미난 게 문제가 풀릴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알겠어? 왜냐면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중학교 때 하듯이 뭐 이유형 뭐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쌤 같은 건 잘 풀거든? 쌤 같은 건 잘 풀어. 그냥 기본적인 거.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럼 고등학교 시험에 쌤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적어도 1등급, 그러니까 이제는 적어도 1등급이라는 표현으로 바꿀게요. 10%나 되니까. 적어도 1등급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4점짜리 정도까지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하나 유형들만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하잖아. 그럼 모의고사 4점짜리가 잘 안 풀려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랑 똑같아. 여러분들 왜 어렸을 때 레고나 아니면 합체 로봇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고 합시다. 로봇가 합체를 하고 싶어. 그럼 뭐 오른팔 맞는 애가 있고 왼팔 맞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인 애가 있고 팔다리인 애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걔네들이 다 모여야 완전체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딱 모의고사 4점짜리 느낌이에요. 니네가 앞으로 경험하게 돼. 알겠죠? 근데 니네가 그 맛있는 재료들을 놓고 조립을 못 하잖아. 그럼 완전체가 안 나와. 그럼 그 말인즉슨 니네가 셀이나 이런 유형들을 열심히 잘 풀잖아. 근데 그거를 조립하는 힘이 없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은 모의고사 4점짜리를 맨날 틀려요. 알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걸 가르쳐 드릴 거라고. 알겠어? 오케이. 자, 갈게요. 일단 이게 기본이야. 됐니? 자, 그러면 응용을 좀 해봅시다. 갑니다. 자, 네 번째. 똑같이 F가 3차입니다. 똑같이 F가 3차인데 이번에는 F2, F3, F4가 1이래요. 이렇게 해볼게요. 되나요? F2, F3, F4가 1이래요. 똑같이 3차인데.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자, 이제 핵심. 첫 시간에 쌤이 이 얘기 하지 않았나? 쌤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라고? 자, 이걸 보면 니네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인수 정리의 목적은 다항식을 추론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항식을 찾을 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다항식을.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인수정리 배울 때 다시 한번 복습. 마지막 F1이 0이다 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바꿨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0이 나온다면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잘 봐. 니네는
다항식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 뭐가 됐던 간에 한쪽으로 다 몰고 이쪽을 무조건 0으로 바꿔주시는 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끝나요. 자, 해볼게요. 쌤이랑. 잘 봐. F2가 1이고 F3이 1이고 F4가 1이죠. 그럼 나는 이걸 이렇게 바꾸겠다고. 잘 봐. F2 넘겨. 이렇게. 그 다음에 F3 하고 넘겨. 이렇게. 그 다음에 F4가 1이라는 거 아니야? 넘겨.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식에 뭐가 같냐? 모양이 같습니다. 어떤 모양이에요? F에서 1 뺀 거예요. F에서 1 뺀 거예요. F에서 1 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지. 됐니?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 f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은 최고차 한계수 모르니까 미지수 잡으시고 2를 대입했을 때 0, 3을 대입했을 때 0, 4를 대입했을 때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된다고. 괜찮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fx는 마무리.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fx는 k 곱하기 x-2, x-3, x-4 하고 더하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또 가볼게요. 자, 여러분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오늘 수업에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이겁니다. 결국 이거거든. 1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우리가 이걸 할 건데, 자, 5번째. 이렇게 해볼게. 똑같이 F가 3차야. 자, 똑같이 F가 3차야. 잘 봐. F2는 4야. F3은 6이야. F4는 8이야. 이거 하자. 이렇게 줬대요. 자, 여기 적어보시고. 쌤이 실력반은, 우리가 실력반이잖아요. 실력반은, 그러니까 쌤 나름의 기준이 항상 나는 머릿속에 기본반, 실력반, 최상위반 이렇게 3개가 있거든. 지금 최상위반은 아직 개설을 안 했는데 이제 3월 달에 할 건데, 그 실력반은 특히 앞부분 2차 함수 전까지는 템포가 겁나 빨라. 원래 쌤 수업이. 알았지? 그러니까 되게 빠르거든. 앞부분이. 근데 내가 되게 공들여서 설명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딱 3개를 공들여서 설명하거든. 첫 번째가 지금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수분해에서 삼각형 찾는 거,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뭐냐면 복소수 거듭제곱 추론하는 거거든. 그 3개가 좀 중요해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서 그 3개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너무 빠르다 싶으면 쌤한테 얘기를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뭐 내가 좀 템포 조절을 하든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뭘 좀 더 해드리든 아니면은 뭐 최악의 경우에 반을 옮기든 뭐 할 테니까. 알았죠? 네. 잘 따라와봐. 자, 그리고 내가 수상, 예전으로 치면 수상이잖아요. 이게 공통수학원. 공통수학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차함수거든. 거의 우리 윈터 6주 수업 하잖아요. 쌤이랑 일주일에 3시간 볼 거거든. 공수원 3시간 볼 건데 내가 앞부분을 할 건데 아마 한 70%는 이차함수랑 부등식에 투자를 할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제일 어려워요. 거기가 제일 어렵거든. 2차 함수, 2차 부등식 이쪽이. 그러니까 정리 잘 해두시고, 자, 잘 봐. 이렇게 3개 나왔어. 이렇게 3개 나왔어. 갑니다.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항식을 찾아야 되네. 됐니? 내가 다항식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식을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뭐 하라고요? 다 넘기라고.
이거 만들어줘. 이거부터가 시작인 거야. 어떤 함수의 형태가 나와도. 알았죠? 그럼 봐봐. F2 빼기 4가 0이고요. F3 빼기 6이 0이고요. F4 빼기 8이 0이거든요. 됐니?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요 주황색 동그라미 3개. 그리고 이 친구들은 무조건 규칙성이 존재할 겁니다. 이 생각을 갖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단계가 이거죠. 문제에서 다항함수를 추론하고 싶다. 그럼 첫 번째는 싹 다 넘기고 0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들의 규칙성을 파악하면 돼. 됐어? 뭐니? 규칙성 뭐예요? 2일 때 4죠. 3일 때 6이죠. 4일 때 8이죠. X면은요? 2X죠. 그래서 식 이렇게 세웁니다. fx-2x는 최고차항계수 k 잡고 2 대입했을 때 0 나오고요. 3 대입했을 때 0 나오고요. 4 대입했을 때 0 나오죠. 따라서 똑같이 인수는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끝 이거예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디로 가보시냐? 뒷부분으로 쫙 가볼게. 쌤이 설명한 거 연습 좀 할게. 쭉 넘겨. 쭉 넘겨서 79번 보세요. 자, 79번 문제의 난이도는 최상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죠? 됐니? 자, 이거 한번 해봐. 시간 줄게. 한번 해봐. 자, 정답은 뭡니까? 4번이죠.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치고 규칙성 확인. F0일 때 0, F1일 때 2분의 1, F2일 때 3분의 2, F3일 때 4분의 3, F4일 때 5분의 4입니다. 그러면 쌤이 아까 어떻게 하자고요?
다 넘겨서 제로로 만들려고 그랬지? 그지? 근데 요거 생략할게. 다 넘겨서 제로로 만들었어. 그러면 얘네들이 다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이 뭐예요? 규칙성이 있다니까? 뭐야? x 플러스 1분의 x죠. 그죠? 그럼 나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 잘 봐. 일단 인수로 쪼개기 전에 이렇게 세울게요. fx는 x 플러스 1분의 x네요. 되나요? x 플러스 1분의 x가 될 거야. 그런데 0을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를 집어넣었을 때 다 성립하지. 그지? 다 성립하지. 그럼 잘 봐. fx 문제에서 몇 차라고 그랬어요? 4차. 그죠? fx 4차래. 근데 인수가 몇 개인 거야? 5개네? 맞아? 지금 이 인수가 몇 개인 거야? 5개네? 인수가 5개면 몇 차 함수예요? 5차 함수죠? 그죠? 뭐지? 이렇게 돼버리지? 잘 봐. 이게 5차일 수밖에 없는 이유. 갑니다. 얘를 넘기세요.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fx 하고 마이너스 x는 0. 이거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저거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는 제로. 됐니? 그러면 이 식을 내가 새로운 함수 gx라고 한다면 여기에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었을 때 다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0이 나온다는 얘기지. 됐니? 근데 이거 몇 차 함수야? 4차 곱하기 1차니까 5차죠.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따라서 나는 식을 이렇게 세울게요. x 플러스 1 곱하기 fx 마이너스 x라는 요 친구가요. 최고차 한계수 a라고 잡겠습니다. 하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나 이제 뭐만 찾으면 돼? 이거 찾으면 되지. 그치? 이거 찾으면 되죠? 이 두 개의 관계, 이 등식 무슨 식일까?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항등식입니다. 이 식 항등식이에요. 왜요? 얘랑 똑같다죠? 자, 잠깐만. 표정들이 안 좋네. 니네 이런 거 많이 봤지? 그지? 이거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이거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저 연두색으로 쓴 거 이거? 항등식이야? 알겠어? 이거 항등식이야 얘들아? 이건 뭐야? 이게 방정식이야? 이거 잘 구별해야 된다. 알았지? 이거는 보통 함수를 나타내잖아요. 그럼 내가 x자리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함수가 다 나오잖아.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함수는 항등식이야. 함수는 항등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수2를 여러분들이 배우신 분들도 있고 안 배우신 분들도 있는데 공수2에서 니네가 집합을 배우고 함수 단어에서 정의역이란 걸 배우거든? 뭐 들어는 봤을 거야? 정의역 범위에서 항등식이에요, 정확히는. 근데 그거는 이제 공수2 넘어가서 공부하는 걸로 하고 일단 함수는 항등식이라고. 근데 이렇게 는제로 붙이죠. 그럼 는제로 붙이면 뭐예요? 방정식이에요, 이거는. 알겠죠? 요거 잘 구별해야 돼. 그래야 이제 니네가 뒤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구별하는 눈이 생겨요. 알았죠? 예, 그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다시 이거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니까? 이해됐어? 그럼 이거 항등식이야. 자, 근데 잘 봐 얘들아. 1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2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3 돼요? 안 돼요. 4 돼요? 안 돼요. 5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미안. 5가 돼요. 왜냐?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를 집어넣은 건 이 식을 세울 때 전부 다 반영이 된 거라고. 왜? 내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0이 나오니까 이걸 쓴 거라고.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얘가 0이 나오니까 여기다 이걸 쓴 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2를 대입한다 라는 행위는 끝난 거야. 거기서. 알았죠? 3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니까 얘가 나온 거고 4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니까 얘가 나온 거라고. 그러면 0, 1, 2, 3, 4 대입한 걸 다 반영한 식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다 또 0을 집어넣어서 A를 찾으려고 그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나오지도 않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 돼요? 우변은 0 되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 돼요? 0 돼요. 이거 0 집어넣으면. 그럼 0은 0이다. 끝. A가 의미가 없잖아. 괜찮아요? 오케이. 네. 마무리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F5를 찾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5를 대입해봐. 자, 갑니다. 바로 5를 대입할게. 됐니? 그럼 5를 대입하면 나는 6 곱하기 F5 마이너스 5죠. 이게 5를 대입하면 차례대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뭐예요? A죠. 자,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은 이거죠. 그럼 나는 뭐만 찾으면 돼요? A만 찾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나 A 찾고 싶어요? 숫자 하나 더 대입해야지. 뭐 대입할까? 뭐 대입할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됐나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잘 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쫙 대입을 해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거 우리 gx라고 했잖아. 그럼 볼게. 마무리. g 마이너스 1을 하죠? 그러면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f-1을 모르죠, 현재. f-1을 몰라도 뭘 구할 수 있어? a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0 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그지?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5, 4, 3, 2, 1 곱하면 되니까 5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120이 되고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A 자리에 뭐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20분의 1 이거 집어넣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마무리할게요. 정답은요.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4죠? 네. 따라서 F5는 정답 뭐예요? 3분의 2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자, 요게 다항식에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 중에 그래도 꽤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일단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결국 우리가 한 건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식을 찾은 거라. 알겠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식을 찾은 게 우리가 결국 한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할게. 봐봐. 다음 시간에 문제 좀 더 풀 건데 오늘 쌤이 1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1시간하고 금요일 2시간이거든? 알겠죠? 뒤에는 이제 그 순열조합 할 거예요. 2, 3교시는. 알았죠? 자, 봐봐. 정리. 오늘 수업의 정리. 요거를 좀 잘 연습해 와봐. 일단 첫 번째. 나머지 정리. 우리 아직 문제 안 풀어봤는데 나머지 정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뭘 이용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 문제 풀 때, 자, 쌤이 숙제를 좀 내드릴 건데 나머지 정리 문제 풀 때 니네 무슨 생각 갖고 풀면 되냐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구할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거든? 모든 문제를 풀 때.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수치 대입, 하나는 계수 비교.
알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내가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까?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알았어? 그걸 좀 연습해 오시고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고요. 금요일 날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 인수 정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문제를 풀 때는. 그리고 인수 정리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인수를 찾는데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니? 자, 인수를 찾는데 주목을 해야 되는데 쌤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형태가 주어지던 간에 나는 일단 싹 다 넘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걸 찾는데 주목을 하시라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힌트들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마다 정보가 다 주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문제를 자꾸 연습하고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뒤에 응용도전 보시면 자, 요거 하나 또 연습해 봅시다. 89번. 얘 바로 가볼게요. 얘는. 자, 문제 해석 이렇게 하면 되겠죠. 89번은 갑니다. 4차항의 개수가 1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4차식 fx. 그 다음에 f-1은 4, f-1은 1, f0는 0, f1은 1이다 라고 돼 있네요. 4개의 함수값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싹 다 넘기라고요. 일단 싹 다 넘겨서 식을 정리하라고. f-1은 -1은 0. 그 다음에 f0는 그냥 0. 그 다음에 f1 -1은 0. 이거네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규칙성 찾아보세요. 규칙성 뭡니까? 제곱을 뺀 거죠. 이해됐나요? 그걸 찾으면 된다. 쌤이 오늘 가르쳐준 거 별거 없어? 식 세울 때 넘기고 넘겨서 다 제로 만든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규칙성 찾으면 된다고. 규칙성이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못 내요. 니네가 답을 못 구하지, 규칙성이 없으면. 알겠어? 규칙성 없으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 4차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4제곱,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그랬으니까 놓고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놓고, 자, 문자 몇 개? 4개. 저거 함수값 조건 몇 개? 4개. 그러면 대입하면 식이 몇 개 나와? 4개. 연립하면 답은 나와. 근데 어때? 어때? 말만 들어도? 소연 어때? 뭔가 좀 니네가 생각하기에 어때요? 되게 저급한 풀이 같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같죠? 그게 이제 뭐라 그러죠? 교육 과정에서 의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지 마라.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니네한테 원하는 건 식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단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솔직히 1학년 때는 그냥 요것만 잘하면 되는데 나중에 2학년, 3학년이 돼서, 특히 2학년 됐을 때 여러분들이 수학 2라는 거,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미적분 1이라는 것을 공부하실 텐데 미적분 1이 3차 함수랑 4차 함수를 배우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야? 3차 식이랑 4차 식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고1 과정에서는. 알겠어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함수로 바꾸죠. 그럼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니네 함수 배울 때 맨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숫자 대입해서 점 찍어서 그래프 그리잖아. 맨날 모든 교과서에서 다 그렇게 설명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 1 가면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근데 내가 3, 4차식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 그러면 어려워지겠죠. 그런 흐름으로 갈 거예요. 됐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식 세울게요. 얘는
f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잡힐 거고요.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니까 자, 바로 쓸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식 세워주시면 끝나겠네요. 됐죠? 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f2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 대입하셔서 답 찾아주시면 되겠지. 알겠죠? 네. 정리하시고요. 자. 아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이거는 이제 요거 한 번만, 요거 하나까지만 보고 합시다. 85번. 응용도전 첫 번째 문제. 요거는 이제 오늘 배운 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는 이제 85번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예요? 항등식이죠? 항등식. 그치? 그럼 얘들아 잘 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면 이 말은 당연히 뭐예요? 두 글자로 항상 이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수학에서 항상. 자, 항상 fx가 이거다 라고 했지. 그치? 그리고 나서 니네한테 뭘 찾으래? f1을 찾으래. 자, 그럼 얘들아 개념, 행동. 전형적인 다항식 추론이거든. 다항식 찾기. 다항식을 추론할 때 여러분이 이 순서로 찾아줘야 되는데 첫 번째 차수부터 찾아야 됩니다. 항상. 얘가 몇 차냐? 됐나요? 이 친구가 대체 몇 차냐? 그걸 알아야죠.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머스트 사항은 아닌데 상수부터 찾으면 좋아요. 상수항부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나머지 인수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요, 어차피 우리가 다항식을 찾기 위해서 배운 도구가 뭐밖에 없다고? 2개밖에 없다고요. 딱 2개밖에 없어요, 도구는. 첫 번째 뭐라고요? 개수비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수치대입. 이거 2개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이 2개를 가지고 결국 문제를 푸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쌤이 시간이 낮아서 요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자, 이렇게 2개 보시면 되겠지. 됐니? 그러면 내가 요것만 가르쳐 줄게. 자, 차수 찾을게요. 차수 갑니다. 지금 다항함수 fx가 몇 차인지 몰라요. 몇 차인지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쓸게요. axn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내가 아는 건 뭐예요? 최고차항을 이렇게 일부러 잡은 거죠. 됐니? 그런 다음에 뭐 하냐? 최고차항만 먼저 비교하라고. 자, 그럼 가볼게. 첫 번째 식, 좌변. 좌변은 x자리에 누가 들어가? 이게 들어가. 그러면 x제곱이 들어가지, 얘들아. 그럼 x제곱이 이 안에 들어가면 n이랑 만나면 몇 제곱이 돼요? 2n제곱이 되죠. 괜찮아요? 그리고 최고차항 볼게요. x제곱에 n제곱을 하면 x2n제곱이죠. 개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네요. 그러면 좌변은 a 곱하기 x2n제곱 이렇게가 최고차항일 겁니다. 됐나요? 최고차항만 빼시라고. 그 다음에 우변 갈게요. 자, 우변은요. 여기가 뭡니까? x제곱이네요. 그지? 근데 이게 뭐였어? axn제곱이었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즉 얘랑 얘랑 곱해주면 뭐예요?
a 곱하기 x의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거 두 개가 어떻다고요? 같다고. 됐죠? 결론. 2n과 n 플러스 2가 같다. 리뷰노트 검사 끝났으니까 대강의실에 받으러 오세요. 리뷰노트 됐니? 검사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시면 n은 뭐예요? 2가 되겠죠. 됐죠? 이식 몇 차식인 거야? 2차식. 요거인 거야. 자, 그럼 쌤이 여기까지 찾아드리고 다음 시간에 요금 문제부터 이어서 할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풀어와 보세요. 85번을.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개수 비교로 푸는 게 좋은지 아니면 수치 대비로 푸는 게 좋은지 요거를 좀 고민해서 한번 답을 내우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85번까지 정리를 해봤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은 이제 문제 좀 중요한 문제들 좀 정리하고 갈 건데